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실기 공부를 하면서 버려야 할 습관, 그리고 가져야 할 습관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 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쌓여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내가 무언가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답이 있지는 않죠. 맞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풀지,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본인만의 소신이 있고 이게 나랑 너무 잘 맞고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요,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 또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에 대해 공부를 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는 하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야속하게 시험일은 또 다가오고 본인만의 학습 방법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내가 말한 상황이라면 누군가 나의 학습에 좋은 길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좀 더 효율적이고 합격 기준, 자, 실기는 60점 이상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시간에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공부 방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요, 이론 수업 빠르게 1회독 완료하기. 다른 하나는요, 천천히 꼼꼼하게 이론 수업 1회독 수강하기입니다. 자, 저라면요, 바로 이 이론 수업 빠르게 1회독 하기를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습관에 넣어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천천히 1회독은요, 이 버려야 할 습관에 보내줄 것 같아요. 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업로드일 기준 지금 실기시험이 지금 두 달이 조금 안 남았죠. 보통 필기를 응시하고 바로 실기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뭐 두 달이 넘거나 혹은 뭐 3달 내 정도의 실기 준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이론 수업은요, 가능한 짧게 보통 여러분들이 2주 이내로 2주 정도로 가볍게 1회독을 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2주란 이 기준 안에서 내가 시간이 없다면 기간이 약간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한번 훑어본다 식으로 가볍게 학습을 하고요.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을 듣고 뭐 관련 이론에 대한 뭐 단원, 뭐 문제 같은 거를 풀거나 또는 뭐 가볍게 복습 또는 공식 암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2주 정도로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 실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많은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엄청 방대한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론을 꼼꼼히 천천히 들어도 어차피 여러분들 이 내용 전부 다 기억하고 기출문제 들어간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론을 듣는 이유는 내가 이 실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또 강사님들이 강조를 해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감을 잡는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튜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모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4주 또는 우리가 6주 정도의 기출문제 풀이를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 수업은 2주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는요, 이 단답 문제 소홀히 하기. 다른 하나는 단답 문제 열공하기입니다. 자, 당연히 이 단답 문제 여러분들 열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소홀히 하는 거는 이렇게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답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단답 문제를요, 시험 며칠 전에 급하게 벼락치기 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답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이 최근 5개년만 보아도요,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단답의 비중을 보면은 100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20점, 평균이 20점이고요. 뭐 많게는
30점, 적게는 뭐 10에서 15점 정도가 이 단답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답 문제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100점 만점인 이 실기 시험에서 20점이다라고 한다면 80점 만점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해를 해도 결국 끝에는 암기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올바른 것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으면 정답이고요. 못 적으면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 점수가 여러분들이 3개 중에 하나 맞추거나 2개 맞출 때는 있을 수 있어도요.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부분 점수는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답을 뭐 단순하게 시험 직전에만 외운다가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풀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 암기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면서 복잡하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도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는 요즘 단답 관련해서 영상도 많죠. 계속 기로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기타 업무를 하거나 다른 볼일을 볼 때도 이 단답 문제는 충분히 시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전기 기사 시험이 이 단답에 따라서 합격이 갈린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단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답 관련해서 영상 따로 제작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빠르게 기출 20개년을 푼다. 두 번째로 꼼꼼하게 기출 10개년을 푼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물론 꼼꼼하게 20개년을 푸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 이 둘을 가지고 공부 방법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이 빠르게 20개년을 푸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이 기출문제 20개년을 완성하고 한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1차 목표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꼼꼼하게 풀고 10개년만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래? 아니면 난 그래도 20개년이라는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본 상태로 시험장에 갈래?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겠죠. 자, 왜냐면 자, 이 전기 기사 또는 뭐 산업 기사든 이런 전기 자격증 시험, 실기 시험은요, 굉장히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년 기출 문제에서 이런 변형되는 문제 또는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량이 뽑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외부에서 이렇게 자, 신출도 출제가 돼서 이렇게 한 회차 시험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해서 10개년을 풀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10개년은요, 여러분들 그 10개년을 푸신 분들한테 그 이전 문제가 출제되면 사실상 그런 분들은 전부 신출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이 기사 시험에 있어서 신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맞추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죠. 물론 고민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본 것과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것과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최대한 빠르게 많은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이 계속 고민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기출 20개를 돌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빨리 기출 20개를 푸냐 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네 번째 공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네 번째,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냐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 물어보는 게 있고요. 또는 혼자 장시간 고민해서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물어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장시간 고민하는 게 물론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증을 단기에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물어봐서 빠르게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다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나는 친구랑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퇴근하고 혹은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어디다 물어보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응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있어서 그 궁금증을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영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있고요. 뭐 기타 강사님들도 많겠죠. 자,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모르는 거를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빠르게 원인 찾고 착착착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내가 뭐 지금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산에듀, 제가 지금 다산에듀 강사니까 이 다산에듀 교재를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다산에듀에는 홈페이지 질문방도 있고요. 또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질문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음날에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바로 해결 빡 해주시고요. 또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합격했던 분들 또는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정보를 주니까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이러한 작전을 펼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는요, 오픈 카톡방도 있어요. 카톡방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를 바로 물어봐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이러한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20개년을 다 풀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전에 20개년을 다 풀었어. 그런데 시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20개년을 다시 2회독, 3회독 반복적으로 푼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내가 20개년을 끝났으면 다른 자격증, 뭐 예를 들면 전기 기사를 내가 응시한다라고 한다면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볼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요, 반복적으로 2회독, 3회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자격증을 풀이하시는 거는요, 약간 비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물론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기사에 나올 수도 있고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 그 기사만의 출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기사의 출제 경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기사가 좀 더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자격증에 있어서 한 개년을 풀었을 때 당연히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어려웠던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1회독이 끝나면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것 위주로 2회독, 3회독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을 들어갈 건데, 내가 회독을 할 때 모르는 문제만 다시 풀지 또는 내가 아는 문제도 다시 풀어서 많은 문제를 풀지 라는 질문을 드려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나는 모르는 문제만 위주로 쭉쭉쭉 뽑아내서 풀 것 같다, 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문제까지 다시 푸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 나와도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변형이 돼도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아는 문제로 바꿔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사실 공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는 최대한 문제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딱딱딱 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넘어가 주시고요,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거나 뭐 관련 이론을 듣거나 또는 물어봐 주시거나 이렇게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만의 정답일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공부 방식으로 꾸준하게, 결국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까지 포기 없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실기 공부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